네, 파이널 타겟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호진 마스터의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자, 앞서 말씀을 주셨죠. 예고를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네. 핫한 섹터인데 강하게 올라가서 좀 아쉽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오늘 그 종목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로 공개해드리나요? 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오늘 원전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사실 네. 원전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안 들죠? 뭐 수산 인더스트리, 그렇죠. 이름에 이제 수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참치를 잡는다든지, 수산주. 뭐 네, 이런.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도 이제 뭐 뜻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여튼 수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각종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이 정비를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다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원자력, 화력, 신재생,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 여기서 나오는 뭐 폐수 처리라든지 혹은 MMIS 네. 이런 안전 계측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도 이런 정비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사실 자회사인 이 수산 ENS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MIS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PLC라는 것을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이 원자로에 있어서는 이 수산 ENS의 PLC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PLC를 좀 공급하는 회사로서 앞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PLC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에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또 있죠. 거기에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나 뭐 미국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뭐 원자력과 화력이 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원자력의 매출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도 보더라도 원자력의 비중이 다른 것 대비해서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이 원자력이다,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로서 좀 뒤늦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을 한번 좀 봐야겠죠.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 하면은 사실 잘 못 들어보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 실적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시면 5개년 연속적으로 지금 2,000억, 2,600억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3,1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편차는 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흑자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뭐 300억, 500억, 400억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최근 5개년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되죠. 3,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76억 원으로 최근 이 5개년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원전 쪽에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전 매출이 1분기에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점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무 안정성을 좀 봐야 하겠죠. 왜냐,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꾸준한 흑자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18,000%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혹은 뭐 이 정도의 유보율이면은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높은 재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지금
최대가 한 17%대까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13%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금 16%, 17% 이렇게 수익성도 다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다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뭐 이전까지 뭐 적자를 기록을 해서 뭐 지금 자산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기업이 약간 대양전기공업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추천드릴 당시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네. 네, 소형주에 속했고,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 않았었던 그럼 좀 소외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양전기공업의 유통 비율도 30%뭐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수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유통 비율이 한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 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대주주 뭐 관계인까지 포함을 해서 69%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쪽으로 막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물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어제 준비할 때만 해도 가격이 거의 22,000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2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양전기공업과 비슷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도 이전에 발생했었던 고가가 31,6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가격까지, 그러니까 고점을 갈아치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36,000원대인데 지금 대양전기공업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이런 출렁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지금 수산 인더스트리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꾸 똑같은 말을 말씀드리는데 주식도 결국에는 인기 투표와 마찬가지다. 내가 알아야 이것도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양전기공업도 시장에서 알아주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사실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조선업이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그 안에 속하는 종목들을 찾아 나서죠. 아직 안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 그러다가 보면 이제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도 알아채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전주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부각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주로서 움직임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이번 원전이 좋기 때문에 간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적도 나오고 있고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우상향 흐름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길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놨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때요?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를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방 경직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를 보더라도 이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선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량만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준다라면, 이 물량들만 소화를 해준다라면은 이전 고가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매력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23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보시면은 이때도 큰 상승이 나왔을 때죠. 작년 5월이죠. 그죠? 네. 작년 5월에 나왔었던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런 눈에 띄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당장 뭐 어차피 장은 마감은 했기 때문에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다음 주에 조정 한 차례를 한번 기다려 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를 잡는 거는 크게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자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31,500원 정도로 잡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수가 범위를 차라리 좀 넉넉하게 잡아 보심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500원에서 뭐 25,000원 사이 정도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단으로는 한 2만 원 정도로 잡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원전주로 이름이 알려지며 급등 나온 수산 인더스트리, 오늘의 강호진 마스터의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대양전기공업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오늘 받아보기 전에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서요. 오늘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다음 주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22,500원에서 25,000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 조금 아랫단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작년에 5월 노려보겠습니다. 31,5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드릴 테니까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 맞나 고민이시라면 우리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 하신다면 강호진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분명히 사인 주실 테니까요. 이 방에 들어오셔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이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호진 마스터의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 원전, 수산 인더스트리 받아봤잖아요. 네. 첫 번째 특징 섹터 원전을 주셨어요. 오늘 네. 종목들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단연 대장주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 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면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뒤집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방산이나 조선주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에 좀 견조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스터빈과 관련된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살짝의 조정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추세 자체가 벗어나는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다른 원전주들이 더 크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나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다른 원전주들은 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쭉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R 관련주 대장으로 좀 보여지는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뭐 소형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마저도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게 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만 가다가 그 수급들이 다른 곳으로 좀 분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첫봉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끌고 가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보다는 이런 다른 뭐 중소형 원전주들이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이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신기계나 뭐 서전기전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전주들도.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지금 바닥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신기계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지금 뭐 시총이 한 1,000억 원대 정도 되는데 그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24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 1차 목표가는 241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상단으로 안착하게 되면은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신기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241선 안착 여부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행정명령 서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네. 다음 주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